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19년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이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전용 면적 13평짜리 상가 2개 호실과 12.5평짜리 상가 1개 호실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. 분양가는 각각 13평짜리가 21억 5천만, 12.5평짜리가 20억 8천만 원으로 그 총액은 무려 64억 원에 달했다. 당시 A씨는 우선 분양가의 10% 해당하는 계약금만 납부한 뒤 2년 후인 2021년 해당 상가들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약 37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남은 잔고를 치르게 된다. 결국 A씨는 자신의 돈 27억 원 정도와 은행 돈 37억 원을 더해 이 세 상가의 진정한 주인이 됐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. A씨가 은행에서 빌린 37억의 이자와 상가 관리비를 합치면 연이율 4% 기준으로 매달 약 1,3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였기에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임차인이 필요했다. 다행히도 2020년 한 약국이 입점하여 공사를 시작했고 곧 영업을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고 만다. 해당 약국 역시 큰 결심 끝에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처럼 금방 폐업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우선 세브란스 병원 내부에는 약국은 물론 편의점, 음식점, 카페, 빵집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사람들이 굳이 바깥까지 나가서 소비할 필요가 없었다. 게다가 후문은 정문에 비해 유동인구 자체가 현저히 적었고 결정적으로 상가 진입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툭 끊긴 것으로 보인다.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원래는 해당 상가 바로 앞 교차로에서 차량이 진입로를 통해 이곳까지 진입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해당 진입로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막혀버렸고 더 이상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. 물론 건물 지하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지상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다른 주변 상가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. 그렇게 64억 원을 들여 이 상가의 주인이 된 A씨는 입점했던 약국이 문을 닫자 들어오는 임대료 한 푼 없이 매달 1,000만 원이 훌쩍 넘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오롯이 자신의 돈으로 부담해야 했고 결국 A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. 은행에서 대출받은 지 불과 1년 반 만에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된 A씨의 새 상가는 그렇게 2023년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. 해당 상가 세 곳의 최초 감정가는 각각 18억 4천, 18억 4천, 17억 5천이었으나 현재는 2회씩 유찰되어 각각 9억 원, 9억 원, 8억 5천만 정도로 최저가가 내려간 상태이다. 만약 이 최저가 상태에서 누군가 이 상가들을 낙찰받게 된다면 은행 대출을 포함해 총 64억을 투입했던 A씨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26억 5천만 원에 불과한다. 게다가 A씨가 그동안 지출한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까지 고려하면 그 손해는 더욱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. 그렇게 과거 자산가였던 A씨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10억에 가까운 빚까지 떠안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.